지난 22일 오후 영도구의 한 노후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 2채가 추가 피해를 입었고 이 일대에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23일 부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24일을 전후에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부산기상청은 올해 폭염은 지난해보다 일수도 적고 강도도 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시가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재와 관련해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은 해당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27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과실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수십 년 된 단독주택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낡은 주택이 주말 동안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이 일대에는 곳곳에서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이처럼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 주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지붕은 건물 앞으로 쓰러졌고 부서진 콘크리트들이 집터에 나뒹굽니다. 대문과 샤시, 방문 등도 곳곳에 널려 있고 전기줄까지 걸려 있습니다. 영도구 봉래동의 한 2층 주택이 붕괴된 건 지난 22일 오후 6시쯤. 사고 충격으로 옆건물 일부가 붕괴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내가 조카집으로 도망갔다고. 그래 이제 아침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와보기로. 무너진 주택은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된 노후 건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수색견을 동원해 인명수색에 나섰지만 다행히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 옆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주택 바로 뒤 옹벽에 연결된 파이프는 흘러나오는 물을 배수구로 연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겁니다. 또 계단 옆 옹벽에서도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 물이 흘려요. 다 물줄기가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내려오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제 집을 타고 이쪽 라인이 다 그래요. 더욱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변 대부분은 빈집입니다. 당연히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집이 비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면은 보수 수리라도 하고 공사도 할 텐데 그게 아마 안 돼가지고. 지자체에서는 폐공가 주인에게 빈집 관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영도구의 폐공가는 4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또 예산도 많이 걸고 여러 가지 문제 차근차근 하긴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뭐 다 어떻게 하긴. 영도구는 전문가와 함께 붕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3일 부산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염소뿔도 녹인다는 대서인 23일 부산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올여름 본격적인 폭염이 지난해보다 보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7월 11일, 아직 부산은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상청은 24일 전후 열대야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작년에는 7월 11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어서 길게 이어졌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 폭염 일수나 강도가 좀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7월 들어 장마전선과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3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운 날이 많고 기온 변동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쿨시티, 쿨파크 조성을 목표로 폭염 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추가로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늘막 62개소, 쿨링포그 3개소, 무더위 대피소 3개소 등 저감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늘막 21개소엔 온도 센서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쿨링 포그는 공원을 벗어나 온천천과 강안리 해수욕장 등 시민들의 생활권 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도심 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금정구엔 냉방 시설을 갖춘 이동식 무더위 대피소 3곳이 조성됩니다. 부산 지역에도 폭염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만큼 앞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대서이자 부산의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3일 금정구와 동래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날 중구 대청동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낮 최고 기온은 29.8도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금정구가 33.6도, 동래구 33도, 북구와 기장군이 32.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당분간 이어지겠고 열대야도 발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차를 야외에 세워두면 내부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달궈진 만큼 불이 날 가능성도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차량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집니다. 온도가 82도가 되자 라이터 하나가 터지더니 88도까지 오르자 남은 라이터들도 모두 폭발해버립니다. 한여름 야외에 세워둔 차량이 달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여름 문턱을 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뜨거워진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378건, 지난해 여름에는 1,30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온이 32도까지 오른 한낮. 땡볕 아래 차량을 5시간 정도 세워둔 뒤 온도를 재봤습니다. 좌석은 46도, 핸들은 47도로 차량 옆에 두었던 유리병은 61도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많이 뜨거워진 곳은 앞 유리창으로 79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창문을 통과한 태양빛이 차량 안으로 들어온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맴돌면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겁니다. 차량 운전에 필요한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오래된 먼지 등이 엔진 과열로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여름에 더워지기 전에 엔진룸에 청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차 안 온도를 낮추려면 가능한 그늘에 주차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천이나 햇빛 가리개로 덮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폭염 시 차량 실내는 80도 이상의 고온이 될 수 있으므로 라이터, 생수통, 휴대용 배터리 등 물품을 차량 밖으로 이동 조치하여 차량 실내 화재에도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주차한 뒤 창문을 조금 열어두거나 차문을 3차례 정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해도 내부를 시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햇볕에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뻘뻘 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겨울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학과 함께 추위를 만끽해보는 전시회는 어떨까요? 김현정 기자입니다. 0.01에서 2mm 크기의 곰벌레는 영하 276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주 생명체로서 실험에 활용됩니다. 추위와 저온 현상을 주제로 한 전시회, 콜드전입니다. 인간의 체온인 36.5도에서부터 극한의 저온까지 추위에 적응한 생명체의 특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관인 유니베르시앙스의 기획전으로 해외에서는 첫 전시입니다. Cold is something that we all share, whether you are in Korea or in France, in Europe. In the same way we share climate change. We have the same situation to deal with wherever we are. We have to speak the same language. We have to describe things in the same way. That is why science is.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추위가 기술과 접목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프랑스 북극 탐험가의 체험기를 통해 배우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이 콜드전은 우리 인류가 추위나 저온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도전, 그리고 공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한국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34개의 전시품과 함께 펼쳐지는 콜드전은 오는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곳은 오도시가 계속 유지되는 정말 시원한 방인데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체온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입니다. 무더운 여름,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추위의 매력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가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재와 관련해 부산시와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부당한 경제 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예정돼 있는 부산시 주관 한일 교류 행사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의 경우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해당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돼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해운대고의 청문 절차가 23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학교 측은 평가 지표가 늦게 공개됐고 학교의 불리한 분야의 배점을 높이는 등 사전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측의 의견을 정리한 뒤 청문 조서 열람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강원도 삼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급경사 내리막길인데다 변변한 교통안전시설도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산지가 많다 보니 곳곳이 급경사의 내리막길입니다. 피서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사고가 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지방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잇는 일명 석계제입니다. 경사도는 12%에서 14%로 급한 데다 곳곳에 급커브까지 도사리고 있어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 구간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속도가 붙을 정도로 꽤나 가파르고 또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상 약 200m, 좀 심한 구간은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있어서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도 고갯길은 이처럼 급경사 내리막과 커브 구간이 겹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옛길 구간에서는 15톤 트럭이 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토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열악한 지방도뿐 아니라 왕복 4차선으로 뚫려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는 빈번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등 오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교통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방도는 안전등급이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차가 벼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충격을 막아주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SB1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가져 있긴 한데 지방도는 62형에서 SB1, 2 정도면 되거든요. 시험 검증을 받은 방울살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원래 제작하면은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끝쪽에.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제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왔던 삼척과 같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즉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 교통안전시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27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 심리로 열린 박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순한 과실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원심 형량이 양형 기준을 웃돌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도 범행을 반성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박 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가맹점이 이번 달 중 2만 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통해 100곳으로 시작한 제로페이 가맹점이 이달 초 17,000곳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편의점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모집에 나서면서 가맹점 확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시는 제로페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7%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방안과 온누리 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해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산연구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산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즐길거리를 공모합니다. 부산연구원은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부산을 즐기는 방법 101가지를 찾아내는 시민 발굴단 30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발굴단은 부산의 즐길거리를 찾아내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부산연구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부산 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산 항만공사 조정선수단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남 장성군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4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여대 일반부 쿼드러플과 2명의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더블 스컬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고 경량급 싱글 스컬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지혜, 마세룸 선수는 금메달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조정선수단은 다음 달 개최되는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24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